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석사과정 이유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How to write a good scientific paper입니다. 챕터 15와 16 어펜딕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15에서는 이중 출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peer-reviewed scientific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결과와 새로운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peer work has shown과 같은 직접적인 언어로 명시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인용문으로 끝나는 결과는 이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용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논문에 발표된 새로운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인용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작성한 인용은 독자 또는 편집자 또는 검토자의 입장에서 이전 연구가 새로운 연구에서 새로운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전 작업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지만 자기 자신의 작업을 인용할 때는 훨씬 덜 주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 인용의 부재로 인한 두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논문과 새 논문의 정확한 저자 목록이 종종 다르기 때문에 새 논문에서 다시 제시되는 이전 작업을 인용하지 않으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은 신용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작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참신함에 대한 묵시적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잡한 인용은 인용을 생략할 때 인용 오류로 전환되어 편집자나 검토자, 독자가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중 출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중 출판이란 다른 피어 리뷰드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출판 평가 기준은 peer reviewed publications만 고려한다는 마지막 제약 조건은 보편적으로 채택되지 않으며, 일부 저널에서는 훨씬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프리시딩과 컨퍼런스 앱스트랙스, 웹페이지 포스팅스, 프레스 릴리즈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확인을 하고 저널에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PIE 국제관공학회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장에 있어서 컨퍼런스와 컨퍼런스 프리시딩은 중요하고 독특한 역할이 피어 리뷰 저널의 중요한 역할을 보완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출판된 컨퍼런스 페이퍼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저널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저널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구하려는 저널에서 이중 출판으로 간주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편집 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여러 장에서 저자와 편집자, 검토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작업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저자 목록에 포함되는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 14장에서는 표절을 피하는 방법, 15장에서는 이중 출판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12장에서는 과학 출판의 윤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편집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eer reviewed scientific 저널의 편집자의 윤리적 의무를 요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7개가 있습니다. 편집 검토를 위한 투명한 절차를 제공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절차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의 예로는 10장에서 JM 편집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와 출판사는 저자와 검토자 모두를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하며 편집자와 직원을 대우할 때 저자와 검토자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우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상충되는 원고를 다룰 때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충돌하지 않는 편집자가 제출을 처리하고 결정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저자가 편집자와 동일한 회사 또는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충돌은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자가 제출되는 작업에 경쟁적 위협을 느끼거나 저자와 강한 개인적 유대가 있는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원고를 이제 낼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출의 모든 세부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편집장이 된 이후에 JM의 많은 논문을 제출을 했지만 제출의 모든 세부 정보가 누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기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JM에서 원고를 받은 후 첫 편집 결정까지 평균 시간은 2008년에는 10주, 2016년에는 5주로 줄었지만 업무 수행이 빠르지 않은 편집자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고품질의 시기적절한 리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리뷰어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판 과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최고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펜딕스입니다. 여기서는 에디터와 리뷰어 그리고 어서, 저자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고를 거부해야 할 경우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 이상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원고를 거부해야 하며 아니오라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저널의 범위가 원고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리뷰 논문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가 읽을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지, 따라서 출판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즉 연구의 질이 충분히 높은지, 그리고 위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품질의 글이 작성되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 중에 하나 이상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원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원고가 거부되지 않은 경우 게재가 허용되도록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자는 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저자의 경우에는 이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한다면 논문이 게재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Organization과 Length and Clarity에서는 사용된 방법에서 논리적인 결과에서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든지 이런 결론이 잘 나오도록 작업이 잘 구성되고 구조화되어 있는지, 이러한 결론이 처음 제기된 연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원고의 길이가 적절한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고가 너무 터무니없이 길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짧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독자가 얻은 지식이 독서에 소비한 시간을 정당화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과정이 명확한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가 사용되었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요. 작업 분야가 이 분야가 중요한 이유나 이미 수행된 작업을 적절한 인용을 포함해서 표시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이전 연구와 현재 연구의 그 격차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질문을 제기하거나 이전 작업에 도전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현재 연구를 발표하고 무엇이 참신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에서 피해야 할 부분은 초록을 반복하는 것, 불필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 적절한 문헌 검색 없이 참신함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 부분입니다.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는 독립적인 연구자가 결론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결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내부 타당성과 외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 내부 타당성의 경우 제시된 결과가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외부 타당성의 경우 결론은 이러한 특정 결과를 넘어서 적절하게 일반화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방법이 정당화되었는지, 그리고 가정과 편향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접근법이 정당화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 섹션에서 피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소드 섹션에 결과를 포함하는 것, 그리고 관련 없는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것, 방법을 사건의 연대기적 이력으로 취급하는 것, 상업적 제품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하는 것, 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 참고하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저트와 디스커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논리적인 순서로 논문의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를 설명하고 서론에서 제기된 연구 질문에 대해 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적어줘야 합니다. 증거는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제시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디스커션의 일반적인 단계 같은 경우는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가 예상된 것인지 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전 작업과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 및 설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일반성에 대한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단점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가능한 대체 설명에 대해서 토론해야 합니다. 리저트 앤 디스커션 부분에서 피해야 할 때 부분은 논의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는 것, 결과와 관련이 없는 디스커션을 제시하는 것, 논리적 순서보다 시간 순으로 결과와 디스커션을 제시하는 것,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를 무시하는 것, 논리적인 논증 없이 결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결과 및 디스커션에 대한 매우 간략한 요약을 제공해야 하고, 연구 결과의 의미를 강조하고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주장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에 대한 미래 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야 할 것들은 초록을 반복하는 것, 서론의 배경 정보를 반복하는 것, 결과 및 디스커션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 또는 새로운 주장을 소개하는 것, 결과 및 디스커션에서 제기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 서론에 제시된 모든 연구 질문을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크로님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에는 해당 단어가 독점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널리 알려지고 해당 형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두 문자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본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항상 두 문자어의 철자를 써야 합니다.
초록에서 두 문자어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여러 번 사용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초록에서 두 문자어를 사용하는 경우 철자를 모두 기재해줘야 하고, 논문 본문에서 처음 사용할 때 다시 철자를 기재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사이테이션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작업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는 인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상 독자가 현재 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에게 배경 및 관련 자료의 출처를 제공하는 인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이 작업과 비교 및 대조할 대체 아이디어, 데이터 또는 결론의 예를 제공하는 인용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반대 증거를 배제하지 말아야 하며, 이 작업에 의존한 출처를 인정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인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최신 작업을 참조하여 이용을 했고, 이 인용 상태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참고 문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저자의 임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이션스에서 피해야 될 부분은 가짜 인용과 편향된 인용, 과도한 자기 인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Figures and Tables인데요. 그림이 데이터와 해당 내용을 정확하고 주의 깊게 문서화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림이 인과관계를 비교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확한 판독을 방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가능하면 텍스트와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캡션과 법례가 있어야 되고, 그림 캡션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프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고, 그래프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을 설명하여 캡션에 적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그림은 텍스트에서 참조해야 하며, 첫 번째 참조 번호는 순서대로 참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모두 그림에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숫자, 단위 및 불확실성 추정치에 대해 모두 넣어줘야 하고, 오차 막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데이터 포인트가 제거된 경우에는 왜 그게 제거된 건지 이유도 설명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보기 때문에 색상을 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흑백으로 인쇄할 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할 경우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색상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표는 특정 정보나 정확한 값을 찾는데 가장 적합하고, 그래프는 추세를 표시하고 비교하는 데 탁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의 수가 적으면 그래프보다 표가 더 잘 작동할 수 있고, 로그 척도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추세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그 척도는 상대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선형 척도는 절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백을 피하기 위해 플롯 스케일을 선택한 후 각 스케일을 최소 80%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시해야 합니다. Figures and Tables에서 피해야 할 부분은 그래프의 제목, 그리고 파이 차트, 더 나은 옵션이 없는 한 막대 차트, 막대 차트에서 3D 막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가짜 3D 효과, 격자선 및 기타 어수선한 것들, 그림의 일관성 없는 서식, 도표나 그림을 가장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스트랙입니다. 초록은 다음 주제 각각에 대해 한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간결한 논문의 독립형 요약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작성을 하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 에임, 어프로치, 리절트, 컨클루전 순서로 적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작업을 하게 된 문제, 원인,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적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작업을 흥미롭거나 중요하게 만드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적어줘도 좋다고 합니다.
에임에서는 이 작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전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적어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프로치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적어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절트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결과값이 있다면 숫자로 보여주는 것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콘클루전에서는 주요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이 결론은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앱스트랙에서 피해야 될 것들은 서론의 첫 번째 단락을 초록으로 쓰는 것, 초록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두 문자어를 사용하는 것, 논문 본문의 그림이나 표를 참조하는 것, 그리고 I와 같은 1인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 new 또는 noble과 같은 단어나 in this paper, we report 또는 will be discussion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타이틀입니다. 제목은 명확하고 유익해야 하며 작업의 목적과 접근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결과나 결론을 언급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틀에서도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검색 엔진이나 국제 청중과 잘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재치 있거나 우스꽝스러운 제목은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고 읽기에는 너무 긴 제목도 피해야 하고, 전문 용어, 두문자어 또는 상표권 용어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